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과 행복해지기 위한 삶의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 두 가지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행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필수 조건이냐 아니면 필요 조건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꼭 완전히 행복해진다, 무조건 행복해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돈이 행복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많이 벌면 나는 어떤 명품을 살 거야, 어떤 옷을 살 거야, 좋은 자동차를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시간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이 생기시면은 그거를 어떤 가치를 위해서 쓰시겠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부의 증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크게 증가시켰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원 하나를 고갈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그 시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제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확신은 들지 않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좀 독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도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고,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를 하려고도 많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주변의 시선들이 좀 있어가지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타인에게 해를 준다거나 저에게 해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하는 말보다는 그래도 제가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제 하루의 루틴을 습관화해가지고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빈곤은 인류가 경험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가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신선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어떠신가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 따르면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행, 운동, 수다, 걷기, 먹기, 명상 등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족하고 풍요로워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좀 많이 누리시나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서두에 얘기했던 그 제목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유쾌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고 하면 외주를 주는 거죠. 남들이 이 일을 하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행복을 위한 책뿐만이 아니고 부자가 이야기하는 삶의 조언들,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은 이 비슷한 내용들을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최근 하버드 대학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은 시간을 버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돈을 적게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본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를 쓴다거나, 운전하는 시간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전 기사를 고용한다든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고 돈이 있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이것은 소득 수준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2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야근하는 것보다는 집에 와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다, 그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하루에 1, 2만 원 더 벌기 위해서 저녁에 대리운전을 뛰는 것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위해서 충전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집에서 다음을 위해 가지고 더 고민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본인을 위한 시간에 활용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주제, 걷고 명상하고 여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좀 얼마나 걸으시나요? 그리고 명상을 좀 하시나요? 1년에 몇 번 여행을 떠나시나요? 걷기와 명상 이런 거는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정말 소소한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행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여행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여행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가져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봤대요. 첫 번째는 과연 그 순간이 바로 즐겁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과연 그 순간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절차를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코스로 해가지고 행복 칼로리 도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행복 칼로리표입니다. 재미가 높은 것, 의미가 많은 것.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를 많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최대한 줄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시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재미와 의미가 모두 높은 구간엔 뭐가 있냐면 가장 최고점에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데이트, 산책, 운동, 종교활동도 높은 점수에 있고요. 자원봉사도 높은 점수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낮은 점수대에 있는 것들이 음주, 대화, 먹기,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이 사실 생각보다 큰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들, 가장 줄여야 될 것들, 그쪽 칸은 뭐가 있냐면 SNS, 그리고 게임, 그다음에 낮잠, 컴퓨터, TV 시청, 흡연, 문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높은 점수가 뭐가 있냐면은 SNS가 있네요. 그러니까 SNS는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SNS를 잘 활용하면 이거는 마케팅 툴로서 아주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이동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1시간씩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시시콜콜한 연예 기사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웹툰을 보고 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선 여기서는 최대한 그런 시간을 줄이고 좀 명상을 하고 책을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좀 많이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면서 이 도표가 비단 한두 명만을 가지고 조사한 도표가 아니고 여러 명을 가지고 2주에서 4주간의 긴 코스를 가지고 점수화해서 도표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많이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책에서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메달과 동메달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금메달 하나를 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은메달과 동메달 어떤 걸 받더라도 굉장히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우대해주고 치켜 세워줘라 라는 예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꼭 1등이 아닐지언정 아주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런 예시와 같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도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떨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제도 넓은 침대, 푹신한 침대에서 7시간을 잘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한테 연락을 해 오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해지기 위한 삶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돈으로 시간을 사라. 돈으로 시간을 산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다. 본인의 시간을 아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걷고 명상하고 여행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이 행복지수에 대한 이 칼로리 그래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고 어떤 시간은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소한 거에 대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삶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자세도 가져보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내 행복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